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안면신경마비, 겨울날의 경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 특히 환절기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살의 박순자 씨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었죠.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순자 씨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친구들과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 추운 바람을 맞으며 집에 돌아왔던 순자 씨. 좀 피곤하네?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오른쪽 귀 뒤가 묵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오른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처음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얼굴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잡아보려 해도 오른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황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도 순자 씨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이거 뇌졸중 아니야? 뇌졸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뇌졸중이면 어떡하지? 반신불수가 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순자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잡아보세요. 순자 씨가 애써 이마에 힘을 주었지만 오른쪽 이마는 주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을 힘껏 감아보세요. 오른쪽 눈은 제대로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려고 하면 안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면신경마비입니다. 벨마비라고도 하죠. 뇌졸중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면신경마비요? 그게 뭔가요?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얼굴 표정을 짓거나 눈을 깜빡이고 입을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안면신경이 담당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추성과 말초성입니다. 중추성은 뇌 속의 이상, 즉 뇌졸중이나 뇌종양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말초성은 신경 자체의 염증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입니다. 환자분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예요. 다행히 이마 근육은 양쪽에서 신경지배를 받아서 뇌졸중이었다면 이마주름이 잡혔을 겁니다. 순자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생긴 건가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찬바람,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안면신경이 지나는 좁은 뼈 터널 부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신경이 부어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자 씨는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친구 모임에 갔다가 늦게 귀가했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찬바람을 오래 맞았었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순자 씨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기나 대상포진을 앓으셨나요? 2주 전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성화되어 신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하지만 일상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제대로 오므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밥알도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는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 한쪽이 마비되어 있으니 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빨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눈도 큰 문제였습니다. 오른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으니 눈이 계속 건조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야 했고 밤에는 안대를 하고 자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는 분이 순자 씨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면신경마비래요.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이상해 보이다니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졌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말을 할 때도 불편했습니다.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비읍, 피읍, 미음 같은 입술을 써야 하는 발음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속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병 후 72시간 이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80에서 90% 이상 회복 가능합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치료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제를 일주일간 복용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신경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도 함께 처방받았습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드세요. 중간에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순자 씨는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둘째, 물리치료. 병원에서 얼굴 근육을 자극하는 전기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따끔거리고 이상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녔습니다.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집에서도 하루에 2에서 3번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했습니다. 아프지만 참아야지. 순자 씨는 이를 악물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셋째, 재활운동.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얼굴 운동을 배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연습, 이마주름 잡기,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눈 깜빡이기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눈 꽉 감기 5초간 유지, 입 오므리기 우 소리를 내듯이, 입 벌리기야 하고 크게, 휘파람 불듯이 후 하기, 볼 부풀리기 양쪽 다, 이 드러내며 웃기, 이에서 하면서. 하루에 여러 번 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좌절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또 다른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순자 씨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조심하세요. 외출할 때는 귀와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에어컨 바람도 직접 쏘이지 마시고요. 순자 씨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과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을 피하고 외출 시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했습니다. 작은 변화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 순자 씨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미세했지만 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국물이 덜 흐르네. 작은 변화였지만 순자 씨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더 잘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도 살짝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죠. 좋아지고 있어. 정말로 좋아지고 있어. 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혼자 기뻐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점점 돌아오고 있어.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자 씨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속도라면 곧 완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항상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럴까? 어제는 괜찮았는데?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입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신경이 재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을 듣고 순자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조급해하지 말자.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나아질 거야. 순자 씨는 매일 얼굴 운동을 했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순자 씨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입도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눈도 잘 감겼습니다.
이마주름도 양쪽이 대칭적으로 잡혔습니다. 정말로 나았어. 순자 씨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초기에 빨리 오셔서 치료를 시작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 순자 씨의 노력도 컸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운동하신 게 주요했습니다. 순자 씨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의료진 분들 모두 감사해. 그리고 자신에게도 감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받은 나 자신에게도 고마워. 이제 순자 씨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새벽 산책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아는 분을 만났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순자 씨 얼굴 완전히 나았네요. 네,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회복했어요. 순자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그 웃음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겨울철 환절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안면 신경마비 예방법. 일찬바람을 조심하세요. 외출할 때는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과 목을 따뜻하게. 특히 귀 뒤쪽을 찬바람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쏘이지 마세요. 젖은 머리로 외출하지 마세요. 이 면역력을 높이세요.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균형 잡힌 식사, 비타민 B군 C, E가 풍부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 금연과 절주. 3.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웃음도 좋은 약입니다. 충분한 휴식. 사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혈당과 혈압을 잘 조절. 정기적인 검진. 처방받은 약 꾸준히 복용.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 구분법. 안면신경마비 말초성. 이마주름이 안 잡힘. 눈이 안 감김. 입이 한쪽으로 돌아감. 팔다리는 정상. 뇌졸중 중추성. 이마주름은 잡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감. 팔다리에 힘이 없음. 말이 어눌함. 심한 두통. 의식 변화.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미루지 마세요. 조기 치료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발병 후 72시간 이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80에서 90% 이상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률이 떨어집니다. 증상 체크리스트. 다음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감. 한쪽 눈이 안 감김.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힘. 음식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움. 물이나 국물이 입 밖으로 흐름. 얼굴 한쪽의 감각이 이상함. 귀 뒤쪽이나 턱 아래가 아픔. 맛을 잘 느끼지 못함. 소리가 한쪽 귀에서 크게 들림. 희망의 메시지. 안면신경마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이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신경과 전문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